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자동차 보험 전문가 임광수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임광수 대표님은 자동차 보험 전문가로 보험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오늘 이분을 모시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대표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저는 주식회사 법인 스타이드 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수 보험 설계사라고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법인 스타이드는 일반 보험 판매에서 또 자동차 판매에 이르는 장기 렌탈, 장기 리스까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 보험 법인 대리점처럼 똑같이 생명손해 보험 판매를 하고 있는 똑같은 법인 대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보면 자동차 토탈 서비스라고 할 수 있네요. 자동차 보험도 하고 자동차 렌탈 서비스나 장기 리스까지. 네네.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따른 이제 사고 차량 대차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수리 차량 수리에 있어서 또 이제 공업사에 차가 입고가 됐을 때 수리부터 나중에 이제 출고까지 그 과정들을 이제 고객님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모니터링 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죠. 좋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이거부터 챙겨라. 교통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법.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일단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우왕좌왕하는데. 일단 사고가 발생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일단 멘붕이 저희가 오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처럼. 그래서 흔히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일단 보험사에 접수를 먼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전화부터 그렇죠. 보험사에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보험회사 이제 보험회사의 현장 출동 직원이 나와서 사고 상태 이제 그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이제 사고 정리를 하고 이 사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보상과 직원 이제 보험사에다가 올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담당 보상과 직원들이 배정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대방 보험사하고 이제 과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하면서 사고 처리 진행이 돼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사에 흔히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보험사의 매뉴얼대로 사고 처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초동대처가 미비해서 불합리하게 내가 과실을 더 잡힌다든지 사고 처리가 매끈하게 처리가 안 된다든지. 실제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우측 차선으로 정상적으로 차선 깜빡이를 놓고 차선 변경을 해서 내 차선에 들어와 있는데 뒤에서 이제 후미추돌을 하는 차량이 이제 과속으로 인해서 후미추돌한 사례. 이렇게 봤을 때는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뒷차가 가해자거든요. 근데 뒷차는 빠르게 달려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그 보험사 직원들 간에 또 이제 그 피해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가해자가 된 사고. 그러니까 원래 팩트를 따지자면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했는데 뒤에 있는 차가 연락이 달려와서 사고가 났고 처음에는 자기가 뒤에서 후미추돌한 사실을 인정을 했지만 그 다음날 말이 싹 바뀐 거죠. 저쪽이 차선 변경을 한 거다. 초동 대처를 잘못해 놓으니까. 그렇죠. 이게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하면 딱 가해자 피해자가 딱 정확한 건데 그때 당시 저희 고객님은 블랙박스가 없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담당 설계사한테 먼저 전화를 해라. 근데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고객님들이 설계사한테 또 이렇게 번거롭게 해주기 싫다고 해서 본인이 보험사에다 전화를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설계사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대중에는 이제 뭐 그냥 사고 나면 보험사 콜센터에다 전화해라. 전화하면 알아서 현장 출동 직원이 나와서 알아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줄 거다. 예. 사실 저는 뭐 이 부분은 크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하나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게 네. 현장 출동 기사는 보상가 직원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현장 출동 직원이 보상가 직원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에 전화를 하는 건 맞지만 이러한 이제 분쟁이 나중에 이제 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해자가 피해자가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두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는 거는 결국 그 경찰에서 나와서 네. 이 팩트를 확인하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경찰이 일단 이제 경찰 사고 접수가 되면 가해자 피해자는 명확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보험사하고 뭐 너네가 가해자다 우리가 피해자다 뭐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 경찰이 나오면은 그렇죠. 그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구분을 그렇죠. 그 자리에서 명쾌히 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죠. 상대방 이제 그 상대방 운전자라든지 보험사가 뭐 너네가 가해자가 될 것 같다 아니면 너네가 과실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조금 이제 야기될 것 같다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사고 처리 절차를 밟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설계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는 전적으로 본인이 해결하기보다는 담당 설계사의 조언을 받아서 좀 이렇게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사고 처리 관련해서 이런 뭐 매뉴얼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보험사 직원이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협력업체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험사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보험회사 지정 협력업체 우수 협력업체 이렇게 간판이 달려 있잖아요. 간판이 있죠. 그 뜻을 잘 이렇게 해석해 보면 보험사의 우수 협력업체 그 무슨 뜻일까요? 그 소비자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다 소비자보다는 그렇죠. 보험사의 이제 이런 그 매뉴얼대로 잘 따르는 공업사라고 봐야죠. 아는 공업사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내 차가 고가의 외제 차량이다 그러면 그냥 사업소로 가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냥 신차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소로 가라. 왜냐하면 또 AS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령 일반 공업사라든지 흔히 좀 뭐 지방 같은 데는 떴다방이라는 이제 불법 자동차 정비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요. 특히 이제 사설 레카에 의해서 이제 차가 견인돼서 나도 모르는 공업사로 들어갔을 경우 이 차량 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레카 기사라든지 현장 출동 직원이 추천한 뭐 이 말만 믿고 가는 거잖아요. 큰 사고가 났을 경우 특히 지방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간혹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름 없는 공업사에 가서 차 수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차가 출고가 되면 출고될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색한 부위가 막 사막처럼 갈라진다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품이 짝퉁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그 재생으로 쓰는지 중고 부품으로 쓰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격은 정품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똑같이 보험사에다 청구하고. 결국 그거는 소비자의 부담인데 그죠? 그렇죠. 결국에는 뭐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고스란히 소비자들이죠. 그러면 사설 레카를 부르는 것도 좀 조심스럽죠. 일단은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설 레카 직원들이 이제 사설 레카가 제일 먼저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달려가죠. 그랬을 경우에는 뭐 물론 사고 난 상황에서는 경황이 없겠지만 일단 내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내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견인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온전히 피해자라고 하면 사설 레카에 달려도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면 그것까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단 사설 레카가 견인을 했을 때
사설레카 직원들이 추천하는 공업사보다는 그냥 내가 사업소로 가고 싶다. 네. 그래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 공업사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쪽으로 견인해달라고 요청을. 이랬을 때는 자동차 보험에 근거리 운반 특약이라든지, 네. 장거리로 인한 이제 뭐 견인 서비스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특약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주변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전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조치원이나 청주, 공주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특별 약관에 보시면 견인 확장 서비스라는 특약이 있어요. 견인 확장 서비스.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최저 40km에서 최고 보통 거의 60km까지 무상 견인이 되거든요. 40에서 60km가 무상 견인인데. 그렇죠. 그것도 몰랐네. 그리고 이제 내가 차량 관리를 잘 모른다. 내가 기계치다. 그런 분들은 차가 언제 어디서 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 그런데 뭐 매일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견인 확장 서비스 특약이 필수죠. 그러네요. 이 특약의 비용은 뭐 가입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보통 10,000원에서 10,000원 안쪽 얼마 안 하네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런 특약들이 꼭 필요하죠. 이걸 가입을 안 하게 되면 10km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킬로미터당 2,000원씩 부과가 되는 거죠. 오늘 그 자동차 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나눴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하실 게 보험사에 먼저 전화하고 설계사한테 연락을 함으로써 그리고 경찰서에 조금 이런 사고들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팩트 확인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가 난다면 안전부터 확보하시는 거. 특히 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얼른 밖으로 나오시는 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뭐 사고 확보는 둘째치고 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꼭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그 사고 현장을 피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초동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